62세에 재혼을 서둘렀지만 이내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윤이 올해 62세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죠. 그동안 혼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해 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12월의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묘하게 쓸쓸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되면 여행객들이 줄어드니까 늘 그렇긴 하지만 그날따라 더 적막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네요.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 정말 추워졌구나 싶었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덩그러니 들리더라고요. 눈이 점점 더 굵어져서 어깨 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첫눈을 맞으며 걷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군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외투도 없이 다니시네요. 그제야 제가 얇은 블라우스만 입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위에 정신이 없어서 코트를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회색 코트를 벗어서 제 어깨에 살며시 걸쳐줬습니다. 추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봤나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감기 걸릴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추위에 강해요. 그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눈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여행사 하나 있지 않나요? 오늘 들러보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제 여행사예요. 조금 일찍 문을 닫았나 봐요. 아, 그렇군요. 내일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해외 봉사여행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봉사여행이라는 말에 호감이 갔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도연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받은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코트에서 나던 은은한 향이 아직도 기억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춥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일 정말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사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리 출근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설렜나 봅니다. 오전 10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 씨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린 박도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도연 씨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봉사여행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네,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퇴직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도연 씨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상담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도연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지 오래됐어요. 이혼한 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군요.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도연 씨가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더 쓸쓸하겠어요. 맞아요. 특히 첫눈이 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참 천천히 가더라고요. 도연 씨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여기 들러도 될까요?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정말 자주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봉사여행 관련 상담이었지만 점점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도연 씨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도연 씨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가 오는 시간쯤 되면 자꾸 입구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여행사에 들르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오게 됐어요. 봉사여행 상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죠. 오늘은 또 무슨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면 도연 씨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상담보다는 윤희 씨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 솔직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12월 중순쯤 되자 도연 씨가 본격적인 봉사여행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얼마나 오래 가실 계획이세요? 2주 정도 예정이에요. 그런데 혼자 가기엔 좀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도연 씨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설마 저에게 함께 가자는 말인가 싶었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요? 그런데 여행사 일이 있어서 잠깐 문 닫으시면 되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 씨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도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며칠 후 도연 씨가 여행 브로셔와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캄보디아 현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줄 마을이에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진 속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예요. 혼자 있다 보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도연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15년 동안 오직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12월 20일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어요. 도연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저녁 시간에 여행사에 왔습니다. 윤희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한 달이에요. 도연 씨가 그런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예쁘게 해놓았고요. 도연 씨와 함께 나선 겨울 저녁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가로수마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달려있고 상점들은 온통 빨간색과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곳곳에 놓인 작은 트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제가 창밖 풍경을 보며 중얼거리자 도연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함께 있으면 어떤 계절이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진심이에요. 윤희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행복한 기분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겨울이 예뻐서 그래. 겨울이 예뻐서요? 엄마가 겨울을 좋아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지수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결국 도연 씨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요즘 여행사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셔. 봉사여행 상담 받으러 오시는데 참 좋은 분이야. 남자분이에요? 응, 나랑 비슷한 나이에 괜찮은 분이야. 전화 너머로 지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혹시 그분과 사귀는 건 아니죠? 뭘 그렇게까지. 엄마, 이렇게 빨리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다고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어른인데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야, 엄마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하겠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마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괜한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수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를 생각하면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도연 씨가 또 여행사에 왔을 때 전날 지수와의 통화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좀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고.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도연 씨가 이해심 있게 대답하는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딸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도연 씨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상자를 받아들고 설렜습니다. 뭐예요? 이런 건 왜?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한 향이 나는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어요. 겨울철 거친 손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주셨지? 윤희 씨 손이 일 때문에 많이 거칠어진 것 같아서요. 제가 봐도 안쓰러웠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봤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크림을 바르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수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이런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62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말, 도연 씨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여행사에 왔어요. 오늘 누나와 함께 왔어요. 윤희 씨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문이 열리며 도연 씨보다 조금 작은 키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미라라고 합니다. 신우이가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도연이가 윤희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신우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다니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그러시네요. 도연이가 윤희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신우이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가족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신우이는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왔어요. 요즘도 주말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은 일인데 별일 아니에요. 남을 돕는 일이 제게는 기쁨이거든요. 도연이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도연 씨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훌륭한 누나를 둔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희 씨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프로포즈인가 싶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이제 2달 정도 됐잖아요. 저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년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나온 말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도연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저도 정말 기쁘네요. 제가 대답하자 도연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2025년에는 부부로 함께 봉사사업도 하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학교 프로젝트 말고도 계획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봉사사업이요? 네, 누나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해요. 윤희 씨의 여행사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윤희 씨 같이 능력 있는 분이 합류해 주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우리 봉사단체도 해외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여행 관련 전문 지식이 꼭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계획들이 너무 완벽해서 꿈만 같았어요.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욱 설렜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언제쯤 할까요? 도연 씨가 물어보자 신우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새해 전에 하는 게 어때요? 2025년을 새로운 가족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복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 씨가 혼인신고서를 가져왔어요. 시간 있을 때 작성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62세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다니. 지수에게는 언제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아직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딸인데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득해 볼게요. 지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사실 지수에게 말하기가 겁났어요. 분명히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12월 28일 도연 씨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만났을 때 도연 씨가 작은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흰색 장미 5송이였어요. 하얀 눈처럼 순수한 꽃말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윤희 씨, 긴장하세요? 조금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긴장은 처음이에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요. 공무원 앞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내년부터는 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요. 네, 정말 기대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윤이, 박도연 이렇게 나란히 적힌 이름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겨울이 내 인생 최고의 계절이구나.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행복을 꿈꿔본 적이 있었나요? 도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함께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신우이도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받아들여줬고 앞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렜어요. 물론 지수에게 이야기하는 건 걱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박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연 씨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얀 눈처럼 순수했던 그 겨울의 마음으로 저는 모든 걸 믿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저는 이제 박윤희가 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봐도 될까요? 어느 날 도연 씨가 갑자기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왜요? 뭔가 찾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조금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도연 씨가 제 휴대폰을 이것저것 만지더니 뭔가 설정을 바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위치 공유 설정했어요. 이제 서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부부끼리 서로 걱정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찾겠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행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매출이 어때요? 겨울이라 좀 저조해요. 원래 이맘때는 그래요.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경영 일 좀 해봤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도연 씨가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출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여행사 운영하려면. 알겠지만 부부가 됐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조금씩 제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잘해왔는데 굳이 간섭받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미경이가 전화를 했어요. 윤희야, 오랜만에 만날까? 새해도 됐고 밥이나 먹자. 좋아, 언제? 통화를 마치고 도연 씨에게 친구 만난다고 말했어요. 친구요? 어떤 친구예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미경이라고. 도연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직 주변에 알리기엔 이른 것 같아서요. 딸한테도 아직 말 안 했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경이와 만나서 밥을 먹는데 자꾸 도연 씨 이야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화제를 돌려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윤희야, 요즘 좋은 일 있나? 얼굴이 밝아졌네. 그냥 새해라서 그런가 봐. 친한 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 씨에게 만남이 어땠는지 물어보더군요. 뭘 이야기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안부 묻고.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잘했어요.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즘 날씨도 춥고 감기도 유행하잖아요. 추운데 나가면 다칠 수도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애정 어린 관심인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한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꼭 만나야겠으면 미리 말하고 짧게 만나세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도연 씨가 따라온다고 상상만 해도 어색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수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언제 딸한테 우리 결혼 이야기 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시기를 잘 봐서. 아직도 딸 눈치 보시는 거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제가 여보의 가족이에요. 딸보다 저를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물론 남편이 중요하지만 지수는 제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우리 결혼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어른인 여보가 선택한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딸이 계속 여보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됐는데 말이에요. 도연 씨가 지수를 조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지수는 단지 엄마를 걱정하는 거였는데 며칠 전에 딸한테서 전화 왔었죠? 뭘 이야기했어요? 그냥 안부 묻는 전화였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나요? 아니요. 정말요? 딸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도연 씨가 지수와의 통화까지 확인하려 든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과의 연락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딸이 계속 간섭하면 힘들어요. 딸도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지수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더욱 독립해야죠. 35살이면 충분히 어른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연 씨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지수는 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에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도연 씨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도연 씨의 관심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심지어 딸과의 관계까지 끊으라고 하다니.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도연 씨와 만났던 그날의 설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따뜻했던 도연 씨의 손이 언제부턴가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온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묶어두려는 끈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도연 씨는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이라면 제가 이렇게 숨이 막힐 리 없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도연 씨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도연 씨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 됐어요. 이제는 제 여행사 운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여행사 건물 명의를 우리 둘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됐으니까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관리할 수 있고요. 도연 씨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일궈낸 여행사인데 갑자기 공동 명의로 바꾼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아서. 급작스럽긴 뭐가 급작스러워요. 우리 부부잖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가족끼리 비밀이 왜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여보만 특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 신우이가 갑자기 여행사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 도연이한테서 들었어요. 재산 정리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아,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여자 혼자 사업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죠. 신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도연이도 여윤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인데 다만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도연이가 요즘 많이 상처받고 있어요. 아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아닌데. 도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윤희 씨도 알잖아요. 평생 봉사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겠어요? 신우이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제가 도연 씨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부부를 봤는데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부들은 결국 다 헤어져요. 저는 도연 씨를 믿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신우이의 말에 압박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윤희 씨 딸이 문제예요. 지수가요? 네, 계속 엄마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어른인 엄마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수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머, 윤희 씨는 너무 착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딸이 엄마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신우이가 교묘하게 지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혹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재혼하면 자기가 받을 재산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는 그런 아이가. 윤희 씨가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데요. 그날 신우이가 돌아간 후에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도연 씨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지수가 상속을 노리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 씨가 다시 명예 변경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네, 조금 더. 도대체 뭘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믿을 수 없나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혼자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혼자 할 건가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도연 씨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부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게 정상인지. 그 주말 친구 미경이와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추운데 굳이 나가야 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다음에 잡으면 되잖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결국 미경이한테 약속을 취소한다고 연락했어요. 미경이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희야, 요즘 왜 이래? 만나자고 해도 맨날 핑계대고. 미안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이상하다. 예전 윤희 같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우울해졌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뜸해요? 신경 쓰이거든요. 바빠서 그래. 여행사 일이 많아서. 정말 그래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수의 예리한 관찰에 당황했어요. 별일 없어. 괜한 걱정하지 마. 엄마, 혹시 그분 때문에 힘든 일 있는 건 아니죠? 지수가 도연 씨를 언급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그럼 다행인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 씨가 곧바로 물어봤어요. 딸이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없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정말요? 딸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연 씨가 지수와의 통화 내용까지 캐묻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딸과의 연락도 부담스러워지고 여행사 일마저 도연 씨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관계와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보라 속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연 씨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신우이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도연 씨를 믿지 못하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폭설이 심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도연 씨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동음이 너무 자주 들려서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기념일 사진 봤어? 벌써 3년이나 됐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가 다른 여자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도연 씨를 만나기 한 달 전 겨울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다른 메시지들도 보였어요. 언제 끝내고 올 거야?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 곧 끝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이들이라고? 도연 씨한테 아이들이 있다고? 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는 분명히 혼자라고 했는데 아내와 이별했다고 했는데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프기만 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어젯밤 폭설 때문에 시끄러웠죠. 네. 제가 본 것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행사에 같이 갈까요? 명예 변경 서류 준비하려면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도연 씨가 또 명예 변경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예요? 저를 계속 의심하실 건가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건물 1층 세입자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사장님 바뀔 거라던데요? 새로 오시는 분이 조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바뀐다고요? 네, 남편분이 그러시던데요. 곧 명의가 바뀔 거라고. 제가 아직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도연 씨가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날 오후 도연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장실에 갔어요. 우리 집 화장실을 지나 도연 씨 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봤는데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서류를 봤더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나이, 직업, 재산 상황까지 상세하게 조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정보도 있었어요. 정윤이 62세, 이혼, 여행사 운영, 부동산 2억, 예금 5천만 원, 딸 1명. 마치 범죄자가 범행을 계획할 때 쓸 법한 자료였어요. 다른 서류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신뢰관계 형성, 봉사활동, 이미지 활용. 2단계 결혼 제한 및 혼인신고. 3단계 재산명예 이전 누나 협조. 4단계 계좌 정리 후 실종. 손에 든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완료, 진행 중, 대기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제 사진에는 진행 중 마이너스 90%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앉아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연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봉사활동도 따뜻한 말들도 심지어 시누이까지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 도연 씨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잠깐 받을게요. 도연 씨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는데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번 건 큰돈 되겠어요. 시누이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곧 끝날 것 같아요. 명예 이전만 받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단순해서 의심 안 해요. 딸만 좀 성가시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이 여자라니.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들은 어때요? 3번 타겟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건 좀 까다로워요. 아들이 계속 방해해서. 하지만 이번 건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2세에 서둘렀던 내 선택이 한 달 만에 지옥이 됐구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첫눈 오던 날의 운명적 만남도 따뜻한 말들도 결혼 제안도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제가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뻔한 사기에 넘어가다니. 15년 동안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어요. 아니, 이미 많이 빼앗긴 상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딸의 걱정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한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날 밤 도연 씨가 잠든 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도연 씨가 제가 알아챈 걸 모르고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버리듯이 저도 이 모든 악몽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대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도연 씨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도연 씨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4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야, 급한 일이 있어. 새벽이지만 전화할 수 있니? 몇 분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지수야,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요.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지수에게 말했어요. 도연 씨의 휴대폰 메시지, 사기 서류들, 시누이와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도연 씨가 옆에서 자고 있고 위험해요. 당장 나와야 해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 일단 중요한 서류들부터 챙기세요. 여행사 관련 문서, 통장, 도장 같은 거요. 그리고 절대 도연 씨를 깨우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30분 후에 집 앞으로 가겠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도연 씨가 깨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 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혹시 모르니 도연 씨 방에서 본 사기 서류 몇 장도 가져왔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도연 씨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계산된 연기로 보였어요. 새벽 5시 창밖으로 지수의 차가 보였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차에 타자마자 지수가 급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경찰서부터 가야 해요. 신고해야죠. 지수야,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엄마가 가져온 서류들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경찰관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사기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조직적인 사기네요. 즉시 수사해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신고도 들어온 게 있나요? 아, 비슷한 사건으로 며칠 전에 신고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60대 여성이 결혼 사기 당했다고. 역시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현장으로 갈 테니까 피해자분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경찰서를 나와서 지수 집으로 갔어요. 지수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겠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 말을 안 들은 엄마가 바보였어. 그런 말 하지 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 10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분도 조서 작성을 위해 나와주세요. 경찰서로 다시 갔을 때 도연 씨와 신우이가 수갑을 찬 채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구나. 배신자.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도연 씨가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사악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 당신이잖아요.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요? 제 재산을 훔치려고 접근한 게 부부예요?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도연 씨를 끌고 갔어요. 신우이도 제게 독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녀원 봉사를 한다던 그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셨네요. 완전히 속았어요. 신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서에 왔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미 재산을 거의 다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작년에 당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봉사활동한다고 접근해서. 저도 그래요. 남편이 죽고 혼자 있을 때 따뜻하게 대해줘서 완전히 넘어갔죠. 이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을 속인 거예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현재 파악된 것만 7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해요. 7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저처럼 속았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행히 정윤희 씨는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전도 아직 안 됐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며칠만 더 늦었다면 모든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연 씨가 썼던 방을 들여다보니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반지가 이제는 차가운 쇠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며칠째 계속된 폭설이 멈추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제 혼인신고 취소 절차만 남았어요. 응,
내일 구청에 가봐야겠다. 엄마, 정말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서 고마워. 엄마를 걱정해주는 마음이었는데 왜 뭐라고 하겠어. 오히려 고마워.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겨울같이 차가웠던 이 결혼이 드디어 끝났구나.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차디차게 깨져버렸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62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완전히 그쳤어요.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3월 초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혼인신고 취소 판결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박윤희가 아닌 정윤희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간의 악몽 같은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완전히 끝났어요. 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한 달 전 도연 씨와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카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었어. 힘든 기억 때문에 안 좋으실 텐데.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여기 와서 정리하고 싶었어.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실감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처음에 내가 걱정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엄마도 행복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수와 상의할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여행사로 돌아가서 일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만져놨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업무들을 챙겼습니다. 며칠 후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여행사에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남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우리 나이 혼자 사는 사람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다던데. 김 여사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한 거였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직접 당하지는 않았는데 아는 분이 비슷한 일로 큰일 날 뻔했어요. 결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지수와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야, 나 같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이요? 경험을 나누는 거야.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강연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강연 제목은 재혼 사기, 이렇게 조심하세요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기꾼들의 첫 번째 전략은 봉사활동 이미지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예요. 겨울같이 추운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요. 세 번째는 가족 흉내내기예요. 누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뢰를 쌓아요. 제 경험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떤 신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서 재산 이야기까지. 지금이라도 조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상의하시고요. 네, 그럴게요.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복지관, 경로당, 여성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강연을 다니게 됐어요. 갈 때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 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을 피했어요. 며칠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어요. 여행사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점심을 같이 먹으러 왔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강연 다니시는 게 보람 있으세요? 응, 정말 보람 있어.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행사 일도 정상화됐어요. 봄이 오면서 여행 문의도 늘어났고 예약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도연 씨 때문에 흔들렸던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라는 게 그렇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도 있구나. 핸드폰을 들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야, 엄마는 지금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답장이 왔어요. 알고 있어요. 엄마가 강해지신 게 보여요.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겨울에 찾아온 온기를 사랑이라 착각했다.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따뜻함은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알았다. 지수가 그리고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이 진짜였다. 62세에 재혼을 서둘렀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웠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후회 대신 다시 봄을 기다린다. 내 마음에 올 진짜 봄을.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더라도 결국 봄은 온다는 것을, 제 마음에도 진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다음 주에는 새로운 강연 일정이 있어요. 또 다른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62세,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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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에요.